이거 왜 이래? 가슴이 막 치밀어네. 눈물 날라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하지 말고. 저는 고 이효순 할머니의 아들 이동주고요. 69살입니다. 69이지만 53년 동안 고 이효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서 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있는 말, 담아놨던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걸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도 이제 영향이 미친 거죠. 이효순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연령이 그때 39살이었어요. 나 아래에 동생 7살 먹는 여동생이 있고 4살 먹는 남동생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가셨어요. 아버지는 아무런 그런 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니까 부엌 살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말 모를 때예요. 4살 먹는 동생을 보기 위해서 학교를 하루 걸러 갔어요. 7살 먹는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격일로 학교를 다녔어요. 아침에부터 저녁 밥까지를 했었어요. 우리 남매가. 하다가 아버지한테 내가 그랬어요. 도망가고 싶으니까 부엌에서 해먹먹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그날은 사실은 좀 손찌검을 했어요. 그런 소리 한다고. 이게 소문이 확 나니까 열흘도 안 됐을 겁니다. 그 말이 있은 지가. 39살 먹는 노처녀가 있다. 근데 그 노처녀는 그때 70 먹은 노모를 모시고 계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떠냐. 아버지는 얼굴 안 봤어요. 얼굴 본 사람이 저예요. 고모랑 가서 봤어요. 그 첫 마디가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합시다. 그랬어요. 천사보다도 더 이뻐 보이고 안팎으로 잘나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 엄마 해요. 그랬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게 된 거는 우리를 구원해 준 천사예요. 오시고 이틀부터 세상이 달라진 거를 내가 느껴요. 참 고우셨어요. 먼 데 있어도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한참 동안 돌리고 쳐다볼 정도로 잘생겼었어요. 우리 엄마는. 풋나무 떼갖고 밥 해먹고 1년이면 열에 한 번에 제사가 있었어요. 농번기 다 개꾸고 제사 다 찾고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보통은 아니다. 내가 중학교 가서 글짓기를 했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글짓기를 해서 진짜 마음에 있는 말을 쓴 게 그냥 시가 됐어요. 운만 맞춰서 썼어요. 그냥 엄마라고 썼어요. 제목이. 엄마가 내 나는마 안 난마 그거 따지지 않고 내용이 그런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 그랬더니 엄마가 참 좋아하시더라고. 안 겪어보면 몰라요. 부엌에서 해방만 시켜주면 엄마라고 부른다고 하는 얘기가 10살 먹는 머슴애가 들어가서 불 때 가면서 밥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눈물 날라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하지 말고. 싫어요. 진짜 생각하기도 그래요. 아버지가 세상을 뵈려고 나서 어머니를 제가 서울로 모시고 왔었는데 근데 조건이 한 집에 사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니들 친엄마 같으면 며느리하고 둘이서 싸워도 뜻이 안 맞아 저렇게 다투나 보다 그러겠지만 친엄마가 아닌 사람하고 며느리하고 세숫대야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또 싸우나 보다는 소리가 나니 그건 싫다. 그때까지는 위안부 할머니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알아서도 흉홍도 아닌 거를 어머니도 감추고 나도 뭐 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고 그냥 그런 엄마인 줄 알고 있었는데 기름동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재개발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생활조사를 나왔어요. 조사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신데 주민등록은 안 얹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민등록이 올라 있어야 개발 보상금을 받는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할머니 도장이 있으시지요? 저랑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독거노인이 된 겁니다. 구청 사람들이 또 동사무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를 한 2시간 3시간 하다 보니까 요 밑에 사는 집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라 그러는데 혼자서 사시더라. 저 동남아로 막 끌려가고 이랬다는 얘기를 동사무소 직원 그 생활조사하는 아주머니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도 겁에 탔는데 나도 그래 갔었는데 누군가 뭐 보고 싶다. 저도 그 소리 듣고 나서부터는요 어머니가 미워졌어요.
우리나라 유교 사회에서 7대 종보로 살라 그러면요. 여자 거목입니다. 여자 거목. 적어도 한 500명 되는 우리 아래로 촌수되는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분이에요.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나쁜 먹구름이 그냥 우리 집안에 덮친 것처럼 그래 돼서 형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 엄마랑 아들이 목소리 높여서 싸워야 되는가를 형님을 설득을 시켰어요. 엄마가 자진해서 간 거 아니지 않냐. 엄마한테 자세히 물어보자. 엄마가 이제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자신이 뚝 떨어졌었어요. 첫 마디가 어머니가 떠나시려고 하더라고요. 서울서. 내가 이런 몸뚱아리로 이때까지 한 게 부끄러워서 가셔야 되겠다는. 저보다도 형님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베릴 때까지 그냥 여기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영원히 우리 어머니니까 이거 왜 이래? 가슴이 확 치밀어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이 끝날 줄을 알았다. 한 열흘 전부터 다르더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들 일본 사람만 챙기지 안 챙기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때 마지막에서 온 게 싱가포르예요. 근데 미군 배를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해방된 줄도 몰랐고 일본 애들이 손을 안 대니까는 일본 애들이 피난 갔나 보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일본말 안 써도 되는 나라인 줄 알았다. 엄마는 그랬어요. 전부 다를 10번 들어도 내나 그 소리 또 하고 그랬어요. 엄마는. 우리 집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호흡기가 안 좋고 이 관절이 2개가 양쪽이 다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5년 계신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엄마 말할 적에는 여기다 구멍이 뚫려 있어 갖고요.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손을 대고 말을 했어. 천하에 외놈보다 무서운 놈은 없다. 내가 못한 거라도 네가 싸워서 꼭 얘기해라. 그거는 어머니가 창원 병원에 계실 때에 바짝 말라 뼈에 가죽만 있는 상태에서 한 소리예요. 살면서 엄마 자식으로서 말할 주변이 없어서 다 말도 못할 뿐 아니라 말하려고 그러면 며칠이 걸릴 것 같고 근데 엄마가 말하려고 그러면 몇 달이 걸렸겠지 더. 우리 어머니처럼 그러는 할머니들이 다 부끄럽게 살았을 것 같아요. 살았을 적에. 지금 보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 엄마는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일 있다 운명하셨거든요. 또 눈물 나려고. 지난 5월이 그냥 가지 않고 이효순 여사를 하늘로 모셔갔습니다. 90평생 사셨어도 16살 이후의 평생은 가슴속 어리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사셨던 분이 화사한 봄날 나비되어 날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작은 흔적으로 천안 망향야 동산에 남기시고 가시면서 하지 못한 말씀이 생각이 나셨던지 사무제 마친 저녁 생시처럼 마주 앉아 나눈 대화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6 되던 해 초봄에 강제로 트럭에 태워진 이후부터 오늘까지 모진 세월 죽지 못해 살아왔는데 나를 잊지 말고 내 원한이 풀릴 때까지 싸워 이겨줄 것을 나랑 약속하자. 많은 대화를 한중에도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말씀. 서로 잠을 깨어나니 꿈이었지만 얼마나 가슴에 깊은 몽울로 큰 고통이 있었으면 저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 어머니, 예, 약속할게요. 약속 드릴게요. 싸워서 이길게요. 어머니,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아들. 내가 위안부 할머니 손에서 큰 자식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그냥 국민으로서 판단을 해봐도 그래요. 실제 정인이 있죠. 정인. 이거는 글자로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뼈 속에 있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숫자 계산을 해서 돈으로 서류로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뭐 우리 엄마 안 계실 때고 내가 봐도 이건 잘못돼 간다. 그리고 문제를 너무 작게 보는 거거든요. 내가
수요시에 나와가지고 고등학생이 들고 있는 팻말을 보고 전화기 메모에다 넣어놓은 게 있어요. 지우려면 번진다 그랬어요. 정확한 딱 얘기야. 지우는데 완전하게 못 지우니까 번져가지고 문제가 커졌죠. 살아계신 분들한테 이건 고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서 수요 집회 나가지 말라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듣게 되고 잊어버릴만 하면 보게 되고 그건 고문이에요.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진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갚는 거다. 원범인이 지금 있는 일본에 있는 강요들은 아니에요. 자기 다 윗대들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합법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문제는 우리가 사과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이거 자존심, 자기들 국격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걸 잘못하게 인정하고 손 내밀고 악수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싸우기도 싸울 뿐 아니라 여기 김복동 할머니라든지 기론옥 할머니나 대구 이용수 할머니를 그냥 엄니라고 불러요. 왜? 다들 자기 낳은 엄마가 평상시에 진짜 같이 자고 먹고 또 저 세상으로 가실 때까지 같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사실 몰라요. 근데 저는 용케도 이호선 할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흠없이 큰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거 했고 또 자유활동하고 싶은 거 했고 다 했어요. 만일의 경우 어머니가 안 오고 정말 내가 19, 20살 먹도록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I'm the last of the bones that kept in the cupboard. The layer of dust thick on the cover of this book of secrets, ledger of lies. They wanna bury it with me when I die. Take these bones, bury them deep, lest they come back and haunt you. Take these bones, bury them deep, they're gonna come back and haunt you. 초상 치고 나가지고 그 이튿날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했다니까요. 아니, 목소리가 날 정도로 진짜 대화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 사람이 죽어도 실제는 안 죽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너무 사랑하면 꿈에 만날 수 있어요. 고생하셨어요. 나도. 아, 오늘 근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네. A comfort woman from a comfort station. 200,000 shames of a nation. And we won't be hushed or denied. You can run from the truth, but you can't hide. 'Cause there's a million sisters and daughters in line, waiting to raise this voice of mine. And when the last of the comfort women are gone, these sisters and